이 첫 장의 3번 문제는 제가 왜 넣어드렸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온수 B를 주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프, 원그래프 이렇게 해갖고 잘라줄 때도 있고 아예 숫자로 줄 때도 있는데 B를 주는 문제는 다 똑같아요. 찍기. 이 B를 의미하는 게 무슨 이온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가정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가정을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필기는 하지 말고 뭐 필기 하셔도 좋은데 왜 제가 하지 말라 그러냐면 제 가정이 틀릴 수도 있어서 한번 봐봐요. 여기 세 개의 얘네를 줬어요. 그 중에 이게 복잡하니까 잘 봐야 돼요. 얘랑 얘를 먼저 두 놈만 섞었단 말이에요. 두 놈만 먼저 섞은 게 지금 나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온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건 액성이 뭐는 아니다. 중성은 아니다죠. 일단 최소한. 그죠? 그러면 산이겠냐 염기겠냐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정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를 보니 이렇게 섞었는데 산인지 염기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기다가 나중에 염기를 한 번 더 집어넣고 산도 한 번 더 집어넣을 거거든. 그래서 아하 얘하고 섞었는데 산인데 염기를 더 넣었다고 저는 가정을 해볼 거예요. 나를 산으로 가정하고 지금 간다 이거예요. 그럼 나를 산으로 가정하면 일단 수산화 이온은 없을 거고요. 이 안에 이온이 누구 있어요. 얘죠. 근데 이 중에 가장 많은 이온이 누구여야 해요? 액성이 산이니까. Cl- 써야 되죠. Cl-. 그러면 이걸 Cl-로 잡아요. 그럼 Cl-가 두 개였다는 건 수소 이온도 원래는 두 개가 있었는데 이놈이 하나 들어오면서 수산화 이온도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얘랑 물이 되어 빠지고 하나 남았다.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다로 갔다고 쳐요. 다로 갈 때 염기 KOH를 추가했어요. 하지만 얘를 추가해도 자 구경꾼들은 개수가 바뀌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Cl 여전히 2개, Na 여전히 1개는 확정. 이건 바뀌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얘가 하나 있었는데 이온이 4종류라는 건 최소 중성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여야 해요? K+. 얘가 둘이고 OH도 2개 들어왔는데 수소 하나랑 물이 되어 빠지고 하나 남았다. 지금 이렇게 해야 개수가 맞죠.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개수에 맞춰서 제가 지금 하나씩 찍어 넣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누구를 또 넣어? 이번에 산을 또 넣어요. HCl을 또 넣어요. 그럼 여기서 HCl을 또 넣으면 누구 수가 제일 많아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HCl을 또 넣었어. 누구 개수가 제일 많아져야 돼요? Cl-가 제일 많아져야 되죠. 얘가 무조건 Cl-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소이온 2개가 첨가됐다는 뜻이니 수소가 2 첨가됐으면 수산화는 이제 없죠. 그리고 수소가 몇 개 남아요? 하나 남죠. 이 1 중에 하나가 수소겠죠. 얘는 개수 변화 없어야 되죠. 이게 무조건 K+. 얘도 개수 변화 없어야 되죠. 얘가 무조건 1. 자, 이 상태겠구나. 제가 여기까지 가정을 했어요. 지금 그럼 봐봐요. 처음에 HCl 2개씩 들어왔었어요. Cl2, H2, 그죠? 그게 얼마를 벗을 때냐? V1만큼 벗을 때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 V2 또 넣었을 때 Cl도 역시 2개가 또 추가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V1 넣었을 때 2개, V2 넣었을 때도 2개 추가. V1과 V2가 어땠단 얘기예요? 똑같단 얘기죠, 지금. V1 넣었을 때도 2개 들어왔고 V2 넣었을 때도 2개 들어왔어. 여러분 이게 가정이 맞아요? 틀렸죠? 뭐가 틀린 거야? 제 가정이 틀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가정했어요? 얘네 둘을 섞었더니 산으로 놓고 지금 얘네를 H, Cl, NA로 잡고 갔잖아요. 애초에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잡아요? 다시 잡아요. 처음부터. 얘를 산으로 잡고 가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염기였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럼 얘를 염기로 잡으면 제일 많은 애가 누구여야 돼? NA+여야 돼요. 그리고 Cl마가 하나에 수소도 하나 있었겠지만 수산화랑 물이 되어 빠지고 하나 남았다. 이렇게 잡고 여기에 염기가 또 첨가돼서 이렇게 잡고 다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께 숙제로 남겨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B가 나와 있는 문제는
다 정했는데 문제 조건에 안 맞으면 다시 설정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V1, V2가 같다고 가정을 제대로 안 보고 풀어버리면 답이 이제 틀리게 나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다시 한번 요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집에 가서 풀어봐요. 우리는 요 그래프, 이게 참, 이거는 정말 고2 내신에도 내기가 너무 좋은 그래프라. 여러분, 이걸 잘 보면 처음에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원래부터 섞여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에요. 원래부터 섞여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갖고 얘를 지금 또 넣고 있는 거예요. KOH를. 오케이? 그럼 봐봐요. A이온은 KOH를 넣으니까 없어졌어. 쟤 누구야? 수소죠. 그럼 애초에 시작을 산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얘네들을 섞었는데 아직 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를 또 넣으니까 수소이온이 이게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수소이온 빵이 되고서부터 증가하는 B가 누구겠니? 저게 수산화죠, 저게. 얘가 OH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지난주에 강조했죠. 기억나요? 이게 붙어 있으면 써먹으면 안 돼! 내가 이거 몇 번 강조했죠. 이거는 표에서뿐만 아니라 그래프도 똑같아요. 단위 부피당이 붙어 있으면 바로 쓰시면 안 되는 힌트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1mm로 잡아요. 1mm당 이온수로 잡으시고요. 얘를 갖다 총이온수로 바꾸셔야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럼 얘를 총이온수로 어떻게 바꾸냐고요. 1mm당이니까 곱하기 부피를 해서 총 부피당 이온이 얼마 들었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네 처음 부피가 얼마였어요? 그죠? 예십 합친 부피에서 시작했다고요. 20에서 시작했어요. 1mm당 6N이면 여기에 총 부피를 곱해갖고 6이 12, 120N에서 시작했어. 누가? Na 플러스가. 원래 120N게 있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얘가 120N게에서 시작했다면 얘도 120N게에서 시작했겠구만. 똑같이 들어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수소가 남은 것으로 보아 아마 섞은 후에 OH는 없었겠지. 자, 거기다가 이제 뭐가 보이냐면 KOH를 이만큼 넣었을 때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수가 같아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Na 플러스는 120N개 들어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OH 마이너스도 요때 120N개가 된 거잖아요. KOH 몇 미리 넣은 상황이에요?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요만큼은 넣었지만 의미가 없죠. 왜냐면 물이 되어 빠졌을 테니까. 실제 요 OH 마이너스는 이만큼에서 온 거예요. 맞죠? 왜냐면 이만큼은 수소이온이랑 물 돼서 빠져가지고 수용해간에 남아있질 않았잖아요. 결국 요 KOH는 15mm. KOH 15mm 안에 수산화 이온이 몇 개 들어있는 수용액인 거예요. 120N개 들어있는 수용액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앞에 5mm 있지만 그건 물이 돼서 빠졌으니까 의미 없고 15mm 넣었더니 나트륨이랑 개수가 같아졌어. 아, 15mm당 수산화 이온 120개 들었네. 그럼 당연히 칼륨 이온도 120개 들었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15mm당 120개면 5mm당은 몇 개예요? 수산화 이온이 40이죠. 얘 40개 들어왔을 때 중성됐죠. 수소이온 몇 개에서 시작했다? 40개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죠. 40N에서. 근데 수소이온 40N에서 시작을 해요? 얘 120N이랑 섞은 상황인데? 그럼 원래는 몇 개 있었다? 160N 있었다. 근데 얘 120N이랑 섞었더니 물 대고 40N 남은 상태로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단위 부피당을 총 이온수로 바꿨더니 그 다음 풀리는군요. 그럼 이제 다 나온 거죠. 왜? 얘 10ml당 160개씩 드네. 얘 10ml당 120개씩. 얘는 5ml당, 즉 150ml당 120개씩 들었다는 걸 다 알았잖아요. 부피당 이온수가 다 나왔잖아. 끝난 거예요. 얘 20ml 넣은 순간, 이 순간이죠. 이 순간
혼합용액 속 단위부피당 이온수가 몇 개냐? 이게 무슨 말이죠? 저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 이제 다 계산해갖고 단위부피당이니까 총부피로 나눠봐라. 이 얘기예요. 저 안에 무슨 이온이 있겠냐고요. 이 안에 Na 풀 있죠, K 풀 있죠, Cl마 있죠, 그리고 염기니까 OH마. 4개 이온 몇 개씩 들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Cl- 구경꾼이니까 160N 그대로. Na 풀도 구경꾼이니까 120N 그대로. K 풀 몇 개 들어왔어요? 120 그대로. OH만 아니구나. 120이 아니구나. OH가 120N인데 여기서 40N 추가됐으니 얘는 120N이고 얘는 160N이죠. 왜냐면 OH는 여기서 물돼서 빠진 40N이 있지만 이때 들어온 K 플러스는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이게 요 점에 들어있는 모든 이온을 다 쓴 거예요. 이걸 싸그리 더한 다음 어떻게 해라? 총부피로 나눠라. 그래야 이 점의 단위부피당 총 이온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 점의 총부피가 얼만데요? 40ml. 처음에 얘네 20, 20 섞었고 얘 20이 추가로 들어가. 10, 10 섞어서 20 됐고 얘 20이 추가로 들어왔으니 40. 아하! 이걸 다 더해갖고 40으로 나눠야 단위부피당 총이온수가 나오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그래프? 잘 때가 아닐 텐데요. 이해했어요? 이게 나와줘야 돼요. 이거랑 완전 비슷한 그래프가 7번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내신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고2 내신에도. 봐요. 이거 여기 또 단위부피당 못 써먹는다니까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1mm로 잡아요. 그럼 이게 9N이 아니라 몇 N인 거예요. 지금 실제 총부피로. 이거 20mm에서 시작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게 1mm당 9N 곱하기 20해서 몇 N개? 180N개가 처음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항상 총부피당 이온수로 바꿔놓고. 그럼 문제는 이 180N개 들어있었던 요 그래프 B죠. B. 얘가 무슨 이온이냐는 거예요. B는 대체 무슨 이온? A는 확실해요. A는 누구 그래프예요? A는 누구 그래프예요? 나트륨 이온. 야, 이 그지 깽깽아. Na 플러스를 넣고 있더니 계속 증감하는데 무슨 수산화야. 나트륨 이온이죠. A는 Na 풀이 확실해요. 문제는 B예요. 쟤는 누구예요? 이따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둘 중에 하나인 건 알겠어요. 수소이온이에요? 염화이온이에요? 이걸 어떻게 찾아요? 이거 어떻게 찾냐고요? 누구요? 수소예요? 염화예요? 쟤. 수소예요? 염화예요? 여러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만약에 염화이온이라면 개수가 변하면 안 되죠. 얘 180N에서 시작이잖아요. 여기 몇 N인지 알아요? 이 점 보시면 단위부피당 이온수 곱하기 총부피를 해야 총이온수가 나오죠. 이 점의 총부피 얼마예요? 얘 20ml에 얘 10ml 섞었으니 30이잖아요. 곱해봐요. 얼마인가? 180N. 지금 이온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 누구예요? 구경꾼이에요. Cl-. 알겠어요? 이온수가 일정하잖아요. 지금. NaOH를 넣는데도.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만약에 H 플러스라면요. 여러분 그래프가 연장하면 빵이 돼야 돼요. 없어져야죠. 지금 이 그래프가 0이 되게 생겼어요? 얘 0이 안 돼요. 사라지지 않는 이온이란 얘기예요. 구경꾼이죠.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어쨌든 얘는 Cl-인 게 확실하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해드렸으면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얘가 NA고 얘가 CL이면 두 개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뭐예요? 중화점이겠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 얘도 180N개가 된 거네. 30ml당. 그럼 얘네들 몇 ml당 몇 개 들었는지 다 나온 거죠. 문제 풀린다니까요. 해봐요 이거. 괜찮죠? 그래프로 나왔어도 단위부피당은 쓰시면 안 된다. 1mm로 잡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 8번, 9번은 여러분들 오늘 숙제해 오신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해보시고 12번 항상 이따위야. 써먹을 수가 없죠. 일단 써먹을 수가 없는 힌트인 걸 꼭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1ml당 X이온수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럼 얘를 갖다가 총 X이온수로 바꿔야 되겠네요. 1ml당은 못 써먹으니까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1ml당 이온수에 뭘 하시면 돼요? 총 부피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총 이온수가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총 부피가 얼마냐면요. 봐요. 얘랑 얘를 이미 섞은 수용액 Xml에다가 KOH를 또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가수용액 총 부피가 얼마예요? X 플러스 10이죠. X 플러스 10. 그럼 1ml당 3분의 4N이니까 총 이온수는 1ml당 이온수에다가 총 부피를 곱한 게 총 X 이온수가 되는 거예요. 1ml당 모식이 나오면 거기다가 총 부피를 곱해야 전체 모식이 개수가 나오는구나. 계속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프든 표든 결국은 다 같아요. 하여튼 단위 부피당은 못 써먹는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 게 얘도 N개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실제 이온수가 아니고요. 여기에 곱하기 총 부피를 해야 실제 총 이온수가 되는 거야. 근데 나점의 총 부피가 얼마냐고요. 나점의 총 부피가 얼마예요? X 플러스 20. 그렇죠? X 있는 데다가 20ml를 추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1ml당 이온수가 3분의 2N이에요? 여기에 총 부피를 곱해야 총 이온수가 돼요. 여기 총 부피가 얼마예요? X 플러스 Y.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문제는 X가 뭐냐 이거예요. X가 뭐냐. 근데 이 X 이온이 자 힌트는 지금 여기 있어요. 전체 이온수분의 X 이온수가 가와나에선 똑같고 다에선 바뀌었거든요. 지금 KOH를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와 나에서 전체 이온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군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뭐라고? X가 지금 X가 무슨 이온인지를 알아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X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얘를 붓고 있어요. 총 부피가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이온수에 대한 X 이온수의 비가 유지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뭐가 기억나야 돼요? 자, 부어요. 하지만 중하점까지는 이온수의 변화가 없었던 거 기억해요? 물론 일가에 일가를 넣을 때 얘기지만 얘네 다 일가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수용액에다가 KOH를 붓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액성이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 이온수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데다가 이 X 이온수도 안 변하고 유지돼서 여기까지는 이온수 비율이 똑같았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바뀌었겠냐고요. 중하점을 넘어간 거예요. 총 이온수가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오케이? 그러면 원래 얘를 넣기 전에 액성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KOH를 붓고 있는데도 액성이 유지되다가 중하점 찍고 변하기 시작했어. 그럼 원래 액성이 산이었던 얘기죠. 산에다가 얘네들을 섞은 후에도 산이었는데 산에다 염기를 붓고 있어. 하지만 가하고 나까지는 중하점 도달을 안 해서 총 이온수가 유지되는 중이야. 이해했어요? 뭔 소린지? 그리고 X 이온수도 KOH를 넣어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X 이온은 대체 누구겠어요? KOH를 넣어도 변하지 않는 이 이온은? 구경꾼인데 지금 문제는 구경꾼이 두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X는 둘 중에 누구겠어요? K도 있지만 얘는 넣으면 증가할 테니 얘는 아닐 거고 이온수가 유지되는 구경꾼이 두 개예요. 둘 중에 누굴까요? 이걸 어떻게 찾아요? 액성. 여러분 얘 좀 보세요. 전체 이온 중에 X가 절반을 차지해요. 비율상으로. 지금 얘네들 세 종류를 다 섞으면
이 안에 최소한 이온이 몇 종류는 들어있겠어요? 최소 들어있는 이온이 몇 종류가 돼요? 지금 이 안에? 하나, 둘, 셋 고정에 수소, 수산화 둘 중에 하나에서 네 종류죠. 맞습니까? 그 중에 전체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이온이면 가장 수가 많다는 소리죠. 그럼 이 중에 가장 수가 많으리라 예상되는 이온이 누구예요? Cl-. 왜? 얘네 섞은 후에도 산이었어요. 그럼 산의 구경꾼이 제일 많겠죠. 이해했습니까? 섞은 후에도 산이면 산의 구경꾼이 제일 많고 섞은 후에 염기면 염기의 구경꾼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얘는 Cl-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는 중화점에 도달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이온수도 일정, Cl- 개수는 당연히 일정. 그래서 이 비율이 변하지 않고 똑같았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다 Cl-예요. 이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안 바뀌잖아요. 여기서 N값 없어지고 X가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X성이 변했다고 Cl- 개수가 변하진 않겠죠? 얘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같다 해서 X 집어넣으면 또 Y가 나오겠죠? 여기서 X 나올 것이고 여기서 Y 나올 것이고 그럼 끝나는 거죠, 이 문제는. 됐습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왜 X가 Cl-인지는 이해했어요? 가장 많은 이유. 이해했어요? 이해하셨냐고요? 여러분 이게 1가와 1가를 섞을 때는 액성이 산이면 산의 구경꾼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당연히 내가 얘네들을 섞었다 쳐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얘네들을 섞었어요. 얘까지 신경 안 쓰더라도. 근데 얘하고 얘는 무조건 개수가 똑같은 관계니 NN 들어있어. 얘는 넣었지만 물이 되어 빠졌고 Na 들어왔지만 액성은 아직 산이야. 그럼 얘는 물돼서 빠지고 좀 남아있을 거고 얘는 N개가 유지되니까 Cl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고요. 무조건. 수소나 수산화가 제일 많을 수가 없어요. 일가들의 혼합에서는. 그죠? 물이 되어 무조건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요? 꼭 다시 풀어보세요. 꼭. 그 다음 13번은 진짜 내신에 많이 나오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응용해서 내는 문제거든요. 요건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안 되면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 거니까 이건 진짜 한번 손이라도 대봐요. 어떻게 푸는 것인가. 그 다음 14번도 그래프 아까랑 비슷한 유형이니까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6번도 뭐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거 숙제로 푼 거랑 똑같으니까 제가 넘어가고 우리 17번. 안 풀어드린 문제는 숙제로 풀되 제가 풀어드린 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못 푼 문제는 제가 다음 주 어차피 다시 풀이 해드릴 거니까요. 17번 보시면 이것 좀 볼래요? 제가 이 대괄호 표시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대괄호가 무슨 뜻이라고요? 화학에서? 몰롱도라는 뜻이라고요. 기억나요? 이렇게 쓰면 Na 플러스의 몰롱도 즉 부피분의 Na 플러스 이온수 이거 하라는 소리라고 그랬죠. 부피분의 수소 이온수 이거 하라는 소리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몰롱도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몰롱도는 부피분의 입자수인데 여기 이제 이온이니까 예를 들어 뭐 이온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말로 좀 풀어서 써봐요. 뭐분의 뭐를 과학에서는 어떻게 풀어서 쓰더라? 단위 부피당 이온수 아닙니까? 결국 단위 부피당 이온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써먹으면 안 되는 힌트인데 여러분 몰롱도를 준 건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준 거예요. 이놈의 단위 부피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줘요. 그냥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니? 자 몰롱도로 줬어도 단위 부피당 나트륨 이온수 이거랑 지금 똑같은 소리예요. 결국 쟤는 써먹으면 안 되는 힌트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이죠. 단위 부피당은 못 쓰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라? 총부피를 곱해서 총이온수로
바꿔서 써라 그지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총이온수로 바꿔볼게요. 총 나트륨 이온과 수소 이온 개수예요. 어떻게 바꿔요? 여기 총부피 곱하시면 돼요. 얘 총부피 얼만데? 30 플러스 20에서 50. 그러면 얘는 총이온수로는 150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나트륨 이온과 수소 이온수 합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얘는 액성이 중성이에요. 그럼 이 안에 수소 이온은 없겠죠? 그럼 이 150은 다 나트륨 이온이에요, 사실.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NA가 원래부터 150 있었다는 소리죠. 그럼 수산화 이온도 150 있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성이래잖아요. 수소 이온도 150 있었구나. 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고 얘도 150 있었겠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몰롱도는 결국 단위부피당 이온수구나. 여기에 총부피를 곱해야 총 이온수로 바뀌는구나. 근데 이 안에 중성이니까 나트륨 이온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게 150이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됐죠? 나로 갑니다. 그럼 얘가 20ml당 150이면 10ml당은 절반씩 들었겠죠? Na 풀, OH 막 75, 75씩 들어있는 관계예요. 액성은 산이고요. 이것도 바로 써먹을 수 없는 힌트죠. 단위부피당 이온수일 텐데 곱하기 뭘 해요? 총부피. 근데 총부피가 얼마야? 25. 150이네. 근데 여기는 나트륨 이온이 75개밖에 없거든요. 이 150은 염기가 결정한 게 아니군요. 누가 결정했어요? 산이 결정했어요. 무슨 얘기야? 이 안에 수소 이온이 150 있었구만. 얘도 150 있었겠지. 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하잖아요. 어차피 얘 150 물대어 빠지고 75만 남아도 얘 75가 추가되기 때문에 개수는 150 유지된다고요. 알죠? 양이온수, 음이온수, 총이온수, 일가 혼합에서는 중하점까지 개수는 변화 없는 거. 무조건 많은 쪽이 결정해요. 됐어요? 자지 마.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가요. 이젠 다 나온 거예요. 왜냐면 얘 30ml당 150이잖아요. 그럼 10ml당은 얼마겠어요? 30ml당 수소이온 150이니 10ml당 50? 수소이온 50. 그 다음 얘가 CL-가 아니군요. 브로민이었군요. 내 맘대로 CL만 알았었네. 얘는 브로민. 어쨌든 수소이온만 따지면 이 안에 수소이온 15ml당 150이에요. 그럼 10ml당 100이죠? 이거 두 개만 해서 수소이온 150이에요. 지금 이 안에. 그쵸? 수산화 이온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액성은 염기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150 넘게는 들어있었다는 얘기고. 자, 이것도 바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단위부피당이기 때문에. 총부피가 얼마냐? 20 플러스 X. 이거 100% 누구 이온수예요? 나트륨 이온수예요. 얘 어차피 염기성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 없거든요. 이 안에. 그럼 이건 그냥 나트륨 이온 개수죠. 그럼 나트륨 이온이 대체 얼마 들어있었길래? 자, 여기서부터 얘 10ml당 75개의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이에요. 10ml당 75개. 그럼 1ml당은 몇 개예요? 7.5개죠. 1ml당 7.5개 들어있는 수용액인데 지금 Xml 넣었어요. 나트륨 이온 몇 개 들었게요? 7.5X개 들었죠. 1ml당 7.5개 들어있는데 Xml 넣었으면 이 안에는 7.5X개 들어있는 거죠. 안 그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1ml당 7.5. 그럼 Xml엔 7.5X. 이 나트륨 이온수와 이 나트륨 이온수가 같아야 되네요. 어차피 나트륨은 구경꾼이니까 여기서 X가 나와요. 이해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몰롱도가 결국은 단위부피당 이온수랑 같은 말이다. 알겠어요?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 알겠죠? 이놈의 단위부피당 이온수가 엄청나게 큰 함정이에요. 응? 따라왔어? 넘어가도 돼요, 저? 여기까지 단위부피당 이온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처음으로 이가가 들어간 문제. 이가가 왜 어렵냐면요. 일가는
어쨌든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중화점을 지나가야 이온수가 바뀌잖니? 이가는 안 그래요. 저번에도 봤지만 이가는 내가 1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응? NA 풀, OH 마, 또 NA 풀, OH 마 여기다가 이가를 넣어버리면 얘 물 되고 얘 하나 들어오면서 이온수가 변해버려요. 그러나 만약에 이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응? 애초부터 넣어있는 게 이가야. 여기에 일가를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물 빠져도 얘 들어와서 이온수 유지되잖아요. 세 개가. 넣어주는 애가 중요한 거다. 기억납니까? 넣어주는 애가 중요한 거다. 넣어주는 애가 1가면 이온수가 중화점까지 유지가 돼요. 그럼 이게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2가랑 1가를 섞었어요. 근데 1가를 넣으면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유지되고 누구의 이온수를 따라가요? 2가 거의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하지만 중화점을 넘어가는 순간 1가가 2가보다 많아지죠. 그러면 1가에 2가를 섞었는데 중화점에 도달 못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1가의 이온수를 안 따라가요. 이 2가짜리를 넣은 게 굉장히 큰 힌트예요. 이제 지금부터 얘를 어떻게 푸는지 잘 봐요. 이러한 2가 염기에 요러한 일가산을 지금 섞어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 1번 상황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뭘 알아야 할까요? 지금 넣어준 애가 XOH2예요. XOH2. 이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HCl을 50ml 집어넣었어요. 얘는 50ml 넣었고 얘는 몰라요. Vml이라 그랬죠? 요렇게. 이렇게 혼합했을 때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1번에 액성 결정부터 하셔야 돼요. 이가짜리도 순서는 같아요. 액성이 산인지 염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잘 때가 아니라니까요.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거 액성 어떻게 결정해요? 만일 2가에 1가를 넣는데 아직 중화점 도달을 못해서 액성이 여전히 염기라면 자, 이 안에 이온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유지되죠. 1가를 넣었는데 중화점에 도달 안 하면 그러면 이 안에 이온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양이온과 음이온수 비가 몇 대 몇으로 원래 들어있었는데 1대2 아니에요? 양이온 대 음이온 1대2로 들어있었던 비율이죠. 내가 1가를 넣었지만 아직 중화점에 도달을 안 했다면 이 1대2의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양이온 대 음이온 1대2가 유지됐어요 지금?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화점을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요 비율을 보고 중화점 넘어갔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얘를 넣었는데 아직 염기야? 얘의 1대2 양이온 음이온수 비율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1분의 1로 안 됐잖아요. 중화점 지나간 거야. 얘 액성 산이에요. 알겠어요? 이 액성 결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져요. 액성이 산이면 이 안에 음이온은 누구밖에 없어요? Cl-밖에 없어요. 요 5개는 전부 Cl- 개수란 말이에요. 얘가 5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얘가 이 안에 5개 있었다. 아, 얘도 5개 있었겠네! 라고요. 그죠? 근데 이 안에 음이온은, 양이온은 누가 있어요? 일단 수소 남았을 것이고요. 산이니까. 그 다음 염기의 구경꾼인 Xe 플러스가 남아있을 거라고요. 자, 여러분. 도대체 얘가 몇 개 있었길래 물되어 빠지고도 얘네 남은 양이온 합쳐서 3개가 나왔을까요? 이걸 끼워 맞춰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나와요. 왜냐면 액성이 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하나 들어있었으면 OH는 2개 들어있었겠죠. 얘가 2 들어있었으면 OH는 4개 있었을 것이고 얘가 3개 들어있으면 OH는 6. 그 순간부터는 액성이 염기로 산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3개, 6개는 안 돼요. 그럼 하나, 둘 아니면 둘, 넷 들어있었던 거예요. 2개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그럼 쟤네가 몇 개씩 들어있어야 반응 후에 3개가 나오겠냐고요. 몇 개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 2개예요? 2개, 4개예요? 아, 이 정도 찾을 수 있잖아요. 다 떠먹어줬으면 뭐요? 2개, 4개죠. 2개, 4개. 얘가 2개, 4개 들어있었어야 얘 물대어 빠지고 하나 남아서 합쳐서 3개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 x가 2개, 수소가 1개. 지금 이 비율인 거예요, 현재. 이게 가 1번 수용액인 거예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이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대요? 누구를 넣어요? 이놈을 넣어요. NaOH 20ml를 첨가한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산이었는데 염기를 첨가했어요. 그래서 2번 수용액이 됐다요? 2번 수용액은 액성이 산입니까, 염기입니까? 액성부터 찾아야죠, 일단. 산이에요, 염기예요? 여러분, 내가 넣어준 애가 일가예요. 산에다가 염기를 넣는데, 일가를 넣는데 중하점 도달을 안 했으면 이온수 비율 변해요, 안 변해요? 유지가 됐어야 돼요. 이 3분의 5가 그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중하점 넘어간 거예요. 얘 액성 이미 염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온수 B를 이용해서 액성을 찾으시는 거라고. 이온수 B가 변했냐? 변했으면 중하점 넘어갔구나. 안 변했냐? 안 넘어갔구나. 이걸 보고 찾는 거라고요. 따라왔어요? 자, 그럼 얘는 이미 염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음이온은 일단 CL만 5개는 고정이죠. 구경꾼이니까? 자, 무슨 음이온이 추가로 생겼겠어요? 그죠? 수산화이온 나와야죠. 염기성인데. 근데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놔둬요. 그 다음 이 안에 양이온 누구 있냐? X2 플러스 고정. 구경꾼이니까. 수소는 이제 없어요. 대신 누가 들어와? Na 플러스가 들어왔죠. 자, 그런데 얘네가 몇 개씩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얘가 N개 들어왔다고 칠 거예요. 그럼 나트륨은 N개 그대로 있을 거고 수산화이온은 N개 넣었으나 여기 수소이온과 물이 되어 빠지고 남은 것만 들어있어야 되죠. 개수로 쳤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음이온은 총 5 플러스 N-1개가 들어있고요. 양이온은 2 플러스 N개가 들어있어요. 이 비율이 음이온과 양이온 수비 3대 2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서 N값이 나오겠죠? 그럼 N값을 구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지 해볼게요. 6 플러스 3N은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나 4친연산 안 되는 거 알죠? 8 플러스 2N 이항하면 N은 2예요. 그래서 얘가 둘 들어왔는데 물 하나 되어 빠지고 지금 수산화이온 하나 남은 관계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20ml당 2개씩 들어있는 놈이구나 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 아직 안 써먹은 힌트 있어요. 모든 이온의 몰농도합. 지금 이걸 안 써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이온의 몰농도라는 게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부피분의 총이온수죠. 아니 총이온수 다 나왔겠다. 부피 다 있겠다. 이걸 왜 못 구해요? 1번 수용액의 총 부피 얼마예요? 50 플러스 V 아니에요? 그럼 총 부피 분해. 총 이온수 몇 개? 다 더하면 되잖아요. 8. 어차피 비율인데요. 뭐. 그 다음 얘 총 부피 얼마? V 플러스 50에 20이 추가됐잖아요. 그럼 70 플러스 V. 에다가 총 이온수 다 더하면 되잖아요. 몇 개? 10개. 그죠? 5, 하나, 둘. 이게 지금 1대1 같다? 여기서 V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부피분의 총이온수. 부피분의 총이온수. 각각의 이온수를 다 구해놨더니 몰농도를 비교할 수 있군요. 여기서 V가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면 V가 얼마 나오죠? 저 계산을 안 해봐서. V가 30이 나오는군요. 좋아요. 얘가 30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에요? 이 문제를 풀려면 ABC를 구해야 돼요. 이 문제는 ABC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BC가 뭐예요? 몰농도예요. 우리 XOH2는 2개, 4개 들어있는 수용액이고 얘는 5개 들어있는 수용액인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얘는 둘, 5. 그리고 아까 얘는 얼마 들었어서? 둘이었죠? 둘.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A는 이 수용액의 몰농도예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입자수죠. 그러면 A 값 부피 얼마? 30 분의
자, 입자수가 대체 몇 개인 거예요? 이온으로 2개, 4개 들었어요. 그럼 6개 들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수용액의 몰롱도예요. 이온의 몰롱도였으면 다 더해서 들어갔겠지만 앞에 이온의 몰롱도란 말 없죠? 그럼 덩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 지금 몇 덩어리 들어있는 거예요? 2덩어리.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액의 몰롱도니까. A는 이거예요. 그러면 B는 아하, 얘 몇 미리? 50ml 분의 5이니까 덩어리로도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는 20ml 분의 2이니까 덩어리로도 2. 이게 ABC예요. 얘를 집어넣어야 답이 나옵니다. 이해했어요? 됐나요?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내가 여러분이 이걸 한 번에 다 풀기를 바라겠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1. 이가와 일가를 섞었을 때 이온수 비율이 변했냐 안 변했냐로 산염기 따지는 거. 할 줄 아는가? 2. 각각의 부피와 이온수를 구했을 때 수용액의 몰롱도가 부피분의 덩어리 개수인 걸 아는가? 이 2가지만 여기서 잡고 가도 여러분은 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이 문제? 따라왔어요? (19) 번은 자료만 한번 해석해 드릴 테니 한번 풀어봐요. 왜냐면 이 문제는 진짜 쉬운 게요. 너무 친절한 거 봐. 액성을 알려줘. 액성 알려줬으면 일단 끝난 거야. 이건 반은 풀린 거예요. 각각 산중염이래잖아. 상식적으로. 가가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각각 액성이 다 다르면. 가가 중요해요? 가가 뭐겠어요? 가가 염기죠? 누가 봐도. 산이 제일 쬐끔 들었잖아요, 얘가. 누가 봐도 얘가 염기잖아요. 얘가 중이고 얘가 산이죠. 액성만 결정됐어도 반은 간 거예요, 반은. 그 이 문제를 푸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액성은 알려준 상황. 그러면 매우 친절한 문제고요. 이게 이제 큰 힌트인데 나의 모든 음이온 가의 모든 가의 음이온 나의 양이온 이걸 알려줬네요. 여러분 나가 양이온이 0.03몰 들어있는데 이게 액성이 중성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 양이온이라고는 누가 있는데요? Na+밖에 없죠. 안 그래요? 액성이 중성이면 양이온이면 Na+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 Na+이 뭐요? 0.03몰. 그럼 OH도 0.03몰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게 다 지금 똑같잖아요. AAA가. 다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만 따져주면 돼요. 얘 봐요, 얘 가. 가는 음이온으로 0.02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 액성이 염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음이온으로 누가 있어요, 이 안에? OH-랑 요놈. A2- 지금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A2-랑 수소이온이랑 도대체 몇 몰씩 있었길래 수산화이온은 0.03 들어있거든요. 그럼 얘가 물이 되어 빠지고도 수산화가 남으면서 남은 놈과 얘를 합쳤을 때 0.02몰이 나와야 되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대체 몇 몰 들어있었던 거예요? 0.01몰. 0.02몰. 이렇게 들어있어야 얘 물 돼서 빠지고 얘 0.01, 0.01 합쳐서 0.02. 이것밖에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한 방에 안 보이면 미지수로 하세요. 얘 N몰, 2N몰 들어있겠구나. 이까니까 0.03에서 2N 빼고 N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면 돼요? 0.0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맨값이 나온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러면 얘 값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얘가 0.01, 얘가 0.02.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가요. 똑같잖아요, 얘도. 얘 20mm, 20mm 똑같은데 얘도 똑같이 0.02, 0.01 아닙니까? 그럼 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수성이니까. 얘가 0.03. 여기 수소이온 0.02. 그럼 얘는 0.01이구나. 수소이온이. 그래야 중성되지. 끝난 거 아닙니까? 모든 이온의 이온수가 지금 다 나온 거죠. 그죠? 이 문제 여기까지는 풀려요. 뭘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냐면 이제 이거 몰롱도를 하실 때 음이온 몰롱도 합을 제가 나에서 계산해 때려볼게요. 몰롱도면 부피분의 이온수잖아요. 그럼 나의 총 부피가 얼마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걸 다 더해서 A+40.
부피 분해 음이온만이니까 중성인이 어차피 이거 없고 음이온 누구 있어요? A-0.01에다가 A2마군요. A2마 0.01에다가 Cl마 0.01 해서 0.02잖아요. 이게 7분의 2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 안 돼요? 이게 B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디 갔어? 이게 실제 몰수라는 게 함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부피가 다 밀리거든요. 이거 리터로 바꿔야 돼요. 실제 몰수기 때문에 이걸 해줘서 7분의 2가 나와야 돼요. 실제 몰수는 부피를 리터로 써야 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7분의 2다? 그럼 A값까지 나오면 이제 다 풀린 거죠. 이 문제. 됩니까? 주어진 게 실제 몰수기 때문에 몰농도를 구할 때도 리터로 바꿔야 된다. 여기까지 했어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이렇게 해야 어차피 A값이 나와서 어쩔 수 없군요. 실제로 무조건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만약에 A값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면 이거 총 부피분의 이온수 해갖고 이거 대 이거 그냥 B로 구해도 사실 B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A값을 정확히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쓸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뒤에는 중화 적정이에요. 적정에 저는 여러분 28번. 적정은 28번 하나만. 27번은 뭐 적정이야. NMV 이걸 NMV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어려워요. 밀도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해골이 복잡해지죠. 자, 밀도가 어쩌고 일단 다 필요 없고요. 중화 적정이면 무조건 NMV죠. 여러분 아세트산 실험에 얼마 썼어요? 부피 얼마 들어갔어요? 얘 1가산, 아세트산 1가산인 거 알죠? 몰롱도 몰라? 부피 얼마 들어갔어요? 이거 봐요. 부피가 3개나 있어요. 이 중에 진짜로 실험에 쓴 건 얼마예요? 20이에요. 진짜 실험에 쓴 게 누군가를 잘 찾아요. 10ml에 물 타서 100ml 만든 다음 저 중에 다시 20ml만 덜어서 썼으니까 진짜로 실험에 쓴 건 얘예요. 얘. 그리고 누구로 적정했어요? 0.25 몰롱도 NaOH. 그래서 NaOH의 몰롱도 얘 1가염기 0.25에다가 부피 얼마 들어갔답니까? 문제에 Amilli 들어갔어요. 일단 Amilli 집어넣어요. 이게 같다 아니겠습니까? 요까지 되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미지수가 2개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식초는요 1g당 아세트산이 Xg 들어있는 식초예요. 1g당 아세트산이 Xg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식초 얼마나 썼어요? 10ml 썼죠. 10ml. 자, 이 10ml는 안에 아세트산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 식초는 1g당 아세트산이 X만큼 들어있습니다. 10ml면 질량으로 몇 g인 거예요? 밀도가 10D 그렇죠? 이 식초의 질량이 10D-이에요. 1g당 아세트산이 X 들어있으므로 10D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은 얼마? 10DXg이 들어있는 거죠. 다시 1g당 식초 1g당 아세트산이 X만큼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식초를 10D 썼으므로 저 안에는 10DXg만큼의 아세트산이 들어있겠군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근데 이걸 내가 다 썼어요? 이 10ml를? 아니죠. 얘 물 탄 다음에 얼마를 덜어서 썼어요? 전체의 5분의 1을 덜었었죠. 그럼 여기서도 나는 5분의 1만 실제로는 실험에 쓴 거예요. 즉 내가 실험에 사용한 아세트산은 이거에 5분의 1만 쓴 거예요. 실제 사용한 아세트산 질량은 2DXg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근데 이거 질량이죠. 내가 그럼 실제로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수는 몇 몰인 거예요? 아세트산 몰수. 이거 좀 지울게요. 내가 실제 실험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수는
이거 계산하면 2dxg이잖아요. 질량을 몰수로 어떻게 바꿔요?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되죠? 아세트산 화학식량 문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60. 그럼 아하! 내가 실제로 실험에 사용한 아세트산 몰수는 30분의 dx몰이로구나. 까지 나오는 거예요. 식초 10ml 안에 들어있었던 아세트산 질량은 10dxg. 근데 여기에 물 타서 20g만 썼으므로 20ml만 썼으므로 5분의 1을 쓴 거야. 그럼 이 안에 있는 아세트산도 5분의 1만 덜어서 쓴 거니까 아세트산 질량으로는 2dxg을 썼지. 이걸 몰수로 바꾸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나는 중화적정에 30분의 dx몰의 아세트산을 쓴 거야. 됐습니까? 내가 중화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 몰수와 NaOH 안에 들어있는 OH-의 몰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화적정의 핵심 아니에요? 수소이온 몰수와 수산화이온 몰수가 같아야 된다. 주의할 점! 이거는 실제 몰수거든요. 질량으로 계산한 몰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쪽도 실제 몰수로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즉 A가 단위가 부피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게 추가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 수소이온 몰수와 이쪽 수산화이온 몰수가 같다. 요걸 구하시면 답이 뭐예요? X를 A에 대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요. 이해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화적정할 때는 NMV = NMV에서 이쪽 이온수 이쪽 이온수 같다고 했지만 한쪽은 NMV로 구한 몰수, 한쪽은 질량으로 구한 몰수.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죠. 한쪽은 NMV로 구한 몰수, 한쪽은 질량으로 구한 몰수. 질량으로 구한 몰수는 진짜 몰수이기 때문에 밀리리터 말고 리터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결국 수소이온수, 수산화이온수가 중화적정에서 똑같이 들어갔구나. 이걸 그냥 이용한 거예요. 요즘은 이런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NMV, NMV가 아니라 한쪽은 NMV로 이온수를 주고 한쪽은 질량으로 이온수를 주는. 그래서 두 개가 같다고 놓고 풀리는 문제. 요런 게 요즘은 많이 나오는 주세요. 따라왔니? 제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꼭. 이게 요 정도가 중화적정의 상이라면, 상 정도 문제 수준이라면 요즘은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가요. 이걸 이제 두 종류를 막 섞어가지고 또 섞어요. 그 계산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풀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요. 됐죠? 그리고 뒤에 42번은 안 할 거예요. 제가 42번은 제외해드리고 요건 이제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서 빼고 46번은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 완자의 얘랑 되게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수원고는 완자에서 시험 문제가 70%가 나왔거든요. 완자를 부교재로 아예 썼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가 1년 내내 완자에서 70%가 나왔어요, 수원고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문제가 쉽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완자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 완자를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수원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망포 같은 경우는 수특에서 거의 작년에 한 50% 이상? 네, 50에서 70 정도를 내고요. 이제 태장은 마더텅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 개를 사실 다 하셔야 돼요. 세 개를 다 해야 돼요. 내가 수원고라고 해서 수특을 안 해도 되냐? 수특에서 한두 문제를 뺏어내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한 70% 정도는 완자에서 내면서 수특에서 가끔 한 문제를 빼와요. 그러니까 아예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46번은 한번 풀이 과정만 설명드리되 나중에 완자에서 다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얘 이렇게 세 개를 섞는 문제. 일단 이제 보여요? 써먹으면 안 되는 힌트. 몰롱도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지금 이거예요.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근데 여러분 가에 대한 힌트 이게 있어요. 이게 중성이래요. 그러면 이 안에 양이온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트륨밖에 없어요. 계속 비슷하죠? 유형이. 그러면 얘는 Na 풀이 자 이게 몰롱도니까 전체 Na 이온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곱하기 총부피를 해야 돼요. 총부피가 얼마야? 6V.
그래서 얘는 나트륨 이온이 556에 30V가 지금 들어있었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NA가 30V. 그럼 OH도 30V지 뭐. 요까지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몰롱도가 있어요, 이 자식이. 얘가 2분의 5A 몰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수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원래 이온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 아니에요?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니 몰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 아니겠어? 내가 이 공식도 엄청 써먹는다고. 그래서 요 몰롱도에다가 아니면 NMV라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 이온수 구하는 공식이 NMV니까 얘 1가 염기. 그래서 1 곱하기 몰롱도 2분의 5A에다가 부피 2V 해서 5AV. 이게 30V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NMV에서 구한 수산화이온수와 여기 나트륨 이온수를 이용해서 구한 수산화이온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A 값이 나와요. A는 6이구나. 그럼 이게 A가 6이니까 3, 5, 15, 15몰롱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 A가 또 있어요. 아, 이거 6이구나. 여기서 이미 A 값이 나온단 말이죠. 오케이? 그리고 얘가 A몰롱도짜리니까 그러면 이 안에 수소이온 몰수, 이것도 NMV. 이온의 몰수는 다 NMV예요, 기본적으로. 1가산에다가. 그 다음 몰롱도 A가 아까 6인 거 확인했으니 6, 3, 18V. 얘 지금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A이온도 18V 들었겠죠. 자, 문제는 얘예요. 얘가 B몰롱도인데 B를 몰라요, 지금. A 값만 구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냥 B 씁시다. 자, 그리고 얘 2가산이에요. 그럼 수소이온, NMV. 2가 곱하기 몰롱도 곱하기 V에서 2BV만큼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B이온은 이거의 절반인 BV가 들었겠죠. 얘는 한 문자나 한 개 들었으니까 얘의 절반. 액성, 힌트, 중성. 여기 수소이온수의 총합이 여기 수산화이온수만큼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성이니까요. 그래서 18 플러스 2V 이꼴 30V. 여기서 V다 소거하고 B가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중성이잖아요. 그럼 18V 플러스 2BV 이꼴 30V. 그럼 V가 다 사라지고 30 마이너스 18 하면 B도 6이네요. 똑같네요, A와 B가.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은 사실 산이 줄었어. 염기는 늘었어. 요산은 늘었네. 나의 액성이 산일까 염기일까를 따져주셔야 돼요. 근데 가가 중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액성은 산이겠니 염기겠니? 이게 주어진 힌트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얘를 염기로 가정하시는 게 편해요. 자, 왜냐면 얘를 염기로 가정해야 얘도 100% 나트륨 이온의 몰롱도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염기로 가정하면 100% 나트륨. 그러면 얘는 몰롱도 곱하기 총부피 얼마예요? V 플러스 3XV. 이렇게 한 게 나트륨 이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2XV만큼 들어왔으니까 얘 몰롱도 아까 얼마였어요? 15였거든요. 그럼 이 안에 나트륨 이온 30XV, OH도 30XV. 지금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와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V 다 소거되고 X가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얘도 염기다 그러면 이게 100% 나트륨 이온수. 근데 이 안에 몰롱도와 부피를 이용해서 구한 나트륨 이온수랑 이거랑 같아야 된다. 여기서 V 소거되고 X 나와요. X 나오면 끝난 거예요. 밑에 X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아 얘네 이온수 다 몰롱도 있겠다, 부피 있겠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Y값 구하시면 끝나요.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결국 이 문제 자체도 양이온의 몰롱도를 힌트로 줬는데 몰롱도는 바로 쓸 수 없어. 몰롱도 곱하기 부피 해갖고 총이온수로 바꾼 다음 중성이니까 요 총이온수가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 이 총 양이온수가 100% 나트륨 거구나.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풀어내기를 제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을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접근했다까지만이라도 지금 오늘 캐치하시면 여러분 다 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한 방에 풀 수는 없어요. 자지 말고. 자, 이 문제는 제가 풀라고는 안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몰롱도가 주어지면 총부피를 곱해서 총이온수로 바꿔야 문제가 풀리는구나. 여기까지를 오늘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